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일생에서 출생부터 성인식인 관례와 계례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통가의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전통적인 통가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 또 아기의 출생은 왜 중요했고 어떻게 축하해 주었나요? 또 전통적인 성인식과 오늘날의 성인식을 좀 더 비교해 봐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달라지는 점을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해 봐요. 통가의례는 출생, 성인이 되기, 그리고 결혼, 죽음 등과 같이 일생 동안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이루는 말이에요. 전통적인 통가의례에는 관혼, 상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만 생일 파티, 졸업식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한국인들이 일생에서 지켰던 전통적 통가의례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은 집안을 이어가는 것, 또 다른 말로 대를 이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원했고 또 아들을 더 원했어요. 태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태교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족 모두 좋은 말을 들려주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은 보지도 않았어요.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을 때도 모양이 예쁜 것만 먹었죠.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과 아빠도 태교에 동참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영양,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국의 옛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했다는 거 정말 놀랍죠? 네. 자,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아기와 산모가 푹 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바로 금줄이에요. 금줄에서 금은 이렇게 금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줄은 새끼줄을 사용했어요. 즉 새끼줄을 3, 7일, 3주간 달아서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리고 또 나쁜 병균이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새끼줄에다 빨간 고추와 숯을 매달았고요. 여자아이는 새끼줄에 숯과 솔잎을 매달아서 태어난 아기의 성별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어요. 자, 아기가 자라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주었어요. 옛날에는 아기가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00일까지 잘 무사히 지낸 것을 감사하고 서로 축하해 주는 것이었어요.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또 100일상을 차려주었는데요. 100일상에는 백설기를 꼭 올렸어요. 백설기는 아기의 순수함과 그리고 병이 없이 오래오래 잘 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어 첫돌이 되면 첫돌 잔치를 하는데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아기의 건강과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돌잔치를 하면서 크게 축하해 줬어요. 자, 돌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갔을까요? 돌상에 올라간 음식에는 수수경단, 백설기, 국수, 배추, 오색 송편 등이 있는데요. 수수경단은 수수팥떡이라고도 해요. 수수팥떡은 병이 없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돌에도 물론이고 10살 생일까지 계속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백설기는 100일에도 올렸죠. 백설기도 역시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자, 국수는 어떤 모양이에요? 국수는 길쭉하고 길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오래오래 무병
건강하게 병이 없이 잘 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대추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도 자녀를 많이 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대추도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색 송편은 속이 꽉 찬 그런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올렸다고 해요. 아유, 돌상에 올리는 음식에도 다 뜻이 있죠? 네. 그리고 돌상에는 돌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물건을 올리는데요. 아기가 어떤 물건을 집는가를 보고 아기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책이나 붓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다. 또 쌀이나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활이나 화살을 잡으면 장군이 될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실이나 국수를 잡으면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거죠. 돌잡이에는 아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돌잔치 때 돌잡이를 하는데요. 오늘날의 생각에 맞게 또 해석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동화책, 청진기, 실로폰 이런 것들을 놓아요. 자, 돌에는 아이에게 돌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입혔는데요. 아기들의 옷에는 항상 색동을 넣었어요. 색동도 아이들이 병이 없이 무럭무럭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색동은 5가지 오방색을 사용해요. 남자아이는 바지 저고리 위에다가 까치 두루마기라는 그런 두루마기를 입혔어요. 겉옷이죠. 여자아이는 색동 저고리에 치마를 입혔고요. 자, 아까 까치 두루마기라고 했죠? 까치 두루마기에서 까치는 맥파이, 영어로는 맥파이라고 하는데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까치 두루마기라고 했다고 해요. 아, 옷들이 정말 예쁘고 귀엽죠? 네. 여러분, 또 한국 나이, 미국 나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나이로 하면 나 10살인데 미국 나이로 하면 9살이야. 뭐 이런 말을 서로들 친구들끼리 하는 거 봤어요, 선생님도. 근데 왜 서로 나이가 다를까요?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1년을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2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바로 2살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나이가 좋으세요? 한국 나이예요? 미국 나이예요? 자, 아기가 첫 돌을 지나고 또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어가요. 청소년 시기에 어른이 되는 성년식을 했어요. 전통 통가 의례인 관혼 상제 중에서 관례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불렀어요. 관례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있는 남자가 상투를 틀어서 어른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의식이에요.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따았죠. 근데 그 머리를 다시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갓을 썼죠. 그래서 그런 관을 쓴다 그래서 관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15살이 되면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아서 어른이 되었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하면 비녀를 꽂기도 해서 또 계례와 혼례를 동시에 하기도 했죠. 자, 관례와 계례를 마치게 되면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으로 대접을 해 주었어요. 먼저 말씨가 달라져요. 어른들이 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높임말을 써요. 밥 먹게, 공부하게. 멋지죠? 자, 그리고 이름을 자는 어른이 되면 부르는 이름이고요. 당호는 주로 여자들이 쓰는 이름이었는데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좀 낮고 천한 이름을 많이 불러줬어요. 그래야지 아기가 병이 없이 잘 자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개똥이, 돼지 이런 이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어른이 돼서도 부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예요. 또
절을 할 때도 달라졌는데요. 어렸을 때는 절을 어른들께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례와 계례로 어른이 되면 어른들에게 절하면 전과는 달리 어른들이 답례를 해주었어요. 자, 참 좋았죠? 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럼 옛날과 같은 관례가 있나요? 네,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년의 날이라고 5월 셋째 월요일에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끝내면 장미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요. 자, 오늘날도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성인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렇지만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한국인이 태어나서 관례, 계례 등을 통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옛날에 아기가 태어나면 문에 이것을 달아서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렸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금줄이에요. 네, 옛날에는 금줄을 달아서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리고 또 아기의 성별도 알릴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관례나 계례라는 성인식을 마치면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존댓말을 사용했다. 2번, 남자는 상투를 틀었다. 3번, 여자는 비녀를 꽂았다. 4번, 어린 시절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무엇이죠? 네, 어린 시절의 이름을 아니라 자나 당호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네, 오늘 출생부터 어른이 되는 예식인 관례와 계례까지 공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두 가지 소개할게요. 자, 첫째는요, 돌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음식과 돌잡이 물건은 어떤 것을 올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옛날의 성인식과 오늘날의 성인식을 비교해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출생부터 어른이 되는 예식인 관례와 계례, 그리고 또 오늘날의 성인식인 성년의 날 행사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클 결혼식, 홀례에 관해서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